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이슈 발굴 코너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시절 원우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쿠나입니다. 지난번 뉴스는 제가 한번 골라봤었던 거였고 네. 오늘은 조셰프님께서 또 그에 못지않게 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굉장히 뜨거웠던 뉴스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뉴스 골라주셨나요? 정말 요즘은 저희가 안녕하시냐라는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어떤 관성적인 게 아니에요. 상투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안녕함을 물어보게 되고 그 안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안녕하셨으면 좋겠고 안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온 뉴스는 칼부림 뉴스 바로 직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논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 사건들이 사실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7월 19일에 보도된 뉴스인데요. 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급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요. 사실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서 특수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체육 수업을 듣겠다면서 교사의 훈육을 무시하고 교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 교사분께서는 입원을 하시고 정신과 치료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직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시기도 했었고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거의 동시점에 그 서울의 또 서희초 고등학교 교사분께서 원인이 분명히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비극적으로 생을 이제 마감한 교내에서 있어서 또 좀 충격적이었던 초임 교사의 어떤 생을 달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연계되는 게 이제 학부모 갑질이 좀 포착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논의되고 비판받고 있었던 와중에 유명 웹툰 작가 이제 주호민 씨가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들불처럼 번지게 했는데 주호민 씨 아들의 어떤 특수교육 지도 담당이었던 선생님을 고소하는 사건이 또 맞습니다. 보도가 됩니다. 이건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교사 폭행 사건과 서희초 선생님의 어떤 유명을 달리한 일들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주호민 씨의 어떤 행동, 교사를 고소하고 자신의 아이, 자폐아였던 아이가 실수했었던 점은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는 박정하게 그냥 그대로 상담도 면담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녹음기를 들려보내고 녹음기를 들려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로남불이다. 상당한 도덕적 질타를 받았고요. 더불어 이게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요즘 칼부림 사건 때문에 완전히 지나가긴 했는데 요즘 방송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한테까지도 맞아요. 오 박사의 어떤 책임론 기재된 내용들을 빌미로 상당한 비판을 이게 막 엄청나게 뻗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진행되면서 사실 칼부림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우리 사회가 다른 방향의 지금 시선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교권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의견을 먼저 사건에 대해서 쭉 어떤 흐름을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이게 일어나는 일련의 어떤 교권 침해의 과정이 그동안 어떤 골마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임계점이 다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좀 시간추를 좀 옛날로 좀 돌려보면 영화 이제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보면 7080 배경이잖아요. 이때 이 영화에서는 학교가 거의 전쟁터로 그려지거든요. 완전히 맨날 구타가 있고 이때의 구타는 대부분 교사가 학생을 그야말로 폭행하고 훈육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으로 그려지긴 했겠지만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게 막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었죠. 애를 때리면서 좀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전 세대들이. 그리고 저와 원우 씨가 이제 사실 저희 나이가 이미 대부분 아실 테니까 그렇죠. 중고등학교 다니던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도 체벌의 목록에서
회초리나 매를 활용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훈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네. 뭐 늘 뭐 디폴트였죠. 그쵸. 특히 남자애들은 더더욱 그 전 세대에 비하면 훨씬 교양 있게 맞았던 것 같긴 한데 저 역시도 남자반이었기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이제 수십 대 매를 맞고 애들이 이제 그야말로 매질을 견디고 나서 허벅지가 터진 걸 마치 훈장처럼 자랑하던 그쵸.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 기억이 저는 아직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걸 보고 막 서로가 웃었던 그리고 놀랐던 네. 그 기억들이 있는데 하여간 뭐 문제가 많았던 시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매질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네. 본격적으로 어떤 학생 인권에 대한 반전의 에너지가 모인 거는 사실은 휴대폰 보급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에 학생들도 휴대폰 사용이 이제 좀 보편화되면서 네. 그리고 인터넷도 완전히 자리 잡고 그러면서 이제 비밀스럽고 은밀한 공간이 점점 줄어들던 시점이에요. 사회 전 맞아요. 부문에서. 그러면서 교사의 일방적인 학생 폭행 과정이 어떤 학생이 휴대폰을 통해서 언론에 네. 이제 보도가 되기 맞아요.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네. 이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여론이 맞아요. 들불처럼 번졌어요. 이게 한 2006년, 7년 요 상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진보적 교육감들이 계속해서 네. 당선이 됐고요. 연이어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됐고요. 네. 그러고는 저는 거의 일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 방향은 계속해서 한쪽으로 네. 학생들의 권리 중심으로 흘러갔죠.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데 음.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마치 이게 참 혼돈되기 쉬운 게 제로섬 게임처럼 진행되는 게 맞아요.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거죠. 것처럼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진행됐고 교사는 점점 더 외로운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전하 원우 씨 세대 네. 그리고 우리 그 이전의 세대가 갖고 있는 불신, 음.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뭐 교사라면 당연히 촌지를 줬을 거라는 생각, 촌지를 네네네. 받았을 거라는 네. 이야기, 뭐 부정부패, 사회 전반이 그랬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시대에 학교를 다니던 세대가 네.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경험했던 교육 환경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지금 현 시대의 교사들에게 투사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현재의 교사와 교육 시스템에 투사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값을 지불받으려고 행동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교사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전 맞아왔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난 한 20년의 우리 교권의 추락의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도저히 반전의 여지가 없었고 뭐 교사든 뭐 방학이 있잖아, 뭐 따박따박 월급 받잖아, 네네. 뭐 연금 좋잖아, 네. 뭐 이런 일종의 레토릭이 완전히 박제돼서 네. 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게 그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게 거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교권의 날개 없는 추락이 지속되던 과정이 결국은 임계점에 도달해서 골마 터졌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어떤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나 교사 폭행 등의 문제가 이제 연일 보도되면서 이제서야 사회적으로 어떤 재론하게 되는 네. 또 한 번의 반전의 에너지가 좀 이제 쌓여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서희초 사건을 보면서도 좀 독특한 이제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도 뭐 교사 하고 계신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약속된 것처럼 카카오톡 결집되고 있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어요. 맞습니다. 그 서희초 사건에 대한 어떤 뭐 추모랄까요? 뭐 그런 이제 프사로 바꾸시는 걸 보면서 이게 되게 얼마나 많이 눌려왔구나라는 게 뭐 물론 뭐 교사 커뮤니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었고 문제점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너무 일방적으로 눌려온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가 좀 상당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제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일어난 그날 대전에서 20대 졸업생이겠지만 또 졸업생인지 누군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졌죠. 뭐 하여튼 20대 남성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교사를 또 살해한 사건이 또 일어났었고 네. 되게 유사한 사건들이지만 물론 뭐 디테일을 따져보면 여러 차이가 있겠죠. 특히 주호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자폐아라고 하는 특성들 같은 것 때문에 특수교사 뭐 학군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조세프님은 이 사건들 중에서 어떤 사건을 제일 좀 주목해서 보셨어요? 뭐 사실 저는 뭐 사건 다 열심히 봤어요. 네. 다 열심히 봤고 그 다 충격적으로 봤고 네. 대신 이제 그 계속 연일 보도된 게 사실 주호민 씨 얘기였기 그쵸. 때문에 제일 좀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이제 주호민 씨의 아동은
아이는 어떤 곳에서도 외면받겠구나. 이 부모의 어떤 선택이 저는 뭐 주호민 씨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입장문을 밝힌 부분도 굉장히 많이 비판받는 소지를 알고 있고, 장문의 입장문이 한번 거기서 뭐 약간 또 뭐 일종의 갈라치기적인 요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도 비판하는 요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가 제기하는 문제를 무조건 다 무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을 교체하고 싶은 뭐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고소밖에 없었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 별로 없었던 거는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시스템은 뭐 여기서 이제 그 원인으로 정말 교사를 바꾸는 게 맞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주호민 씨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는 고소를 하라고 했다. 학교는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다. 사실 그건 이제 3자 대면으로 가야 되겠죠. 진실 공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주호민 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학부모의 선택, 어떤 권리를 진행한 거니 뭐 그 부분을 일종의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본다면 저는 뭐 그래, 당신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지. 그렇지만 뭐 부모가 돼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선택을 했나 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다만 뭐 주호민 씨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뜩이나 관용이 없어진 사회, 제가 늘 얘기하는 똘레랑스가 없어진 사회인데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들 혹은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어린 아이에게도 그런 긍휼과 자비를 교육하기 어려운 시대에 도달하는 게 아닐까, 지립하는 게 아닐까. 이게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슈에서 고지점을 살피는 게 조세프님의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바로 그 드라마 우영우에서 이제 뭐 우영우가 사실은 강자야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조연 남자 배우의 그 장면이 바로 공유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제 바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조세프님이 얘기하신 그 이제 자폐아에 대한 그들에 대한 어떤 좀 안티 정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물론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그런 업보까지를 주호민 씨가 다 치러야 한다면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일 수 있겠으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건에는 되게 자폐아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제 이슈가 껴있는 건데 이제 일반 학급에 보낸 것부터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부모 욕심 아니냐였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주호민 씨처럼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여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그 아이한테만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도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주호민 씨의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그런 착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애는 일반 학급에 해도 좀 달라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이 결국에는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든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제일 불행해진 사람은 저는 진짜 그 아이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애꿎은 자폐아들. 그렇죠. 나머지 다른 또 그런 친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관계없는 자폐아동의 부모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런 뭐 부모 갑질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 요건 좀 다른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호민 씨가 그 침착맨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그 방송을 많이 본 건 아닌데 그걸 좀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갑질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그들을 풍자하거나 그들을 디스하거나 비판하거나 되게 희화화하는 포지션에 오히려 서는 거에 가까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갑질이라는 게 자기는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대안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나도 그러고 싶진 않지만 고소밖에 없다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그게 시야를 넓혀서 보면은 그 뭐 호민 화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저는 자기를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사실은 갑질일 수도 있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구나. 갑질의 심판자 역할로서도 많이 방송하셨던 분이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그 내로남불의 함정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호민 씨 이야기를 사실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게 뭐 그냥 이분이 감당하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정서는 내로남불과 배은망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언론의
그 여론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네. 그거는 본인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요런 거죠. 제가 칼부림 사건 원우 씨가 네.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뭐 교사 교권 침탈이나 교사 폭행 사건들 일종의 이런 반인륜적인 일이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나. 네. 전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칼부림 문제를 교육 문제랑 연결해서 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원우 씨께서 지난 방송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 의견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칼부림 사건으로 잡혀오는 범인들의 나이대가 꽤 젊어요. 맞아요. 20, 30대거든요. 네. 뭐 신림동도 30대 중반이었고 네. 요번에 서현동도 20대 후반이었나요? 20대 중반이었나요? 이번에 20대 초반이죠, 거의. 20대 초반이었나요? 네. 이렇게 잡혔고 그래서 너무 이 두 가지로 세대를 후려친다는 게 다소 뭐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가 점점 무균실처럼 운영되던 거의 1세대가 아닌가. 이 30대 중반 정도부터. 네. 뭐 굉장히 뭐 반론 환영하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계에서 일하는 네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네. 보편 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은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전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 관점인데 네. 개인적 관점에서는 교육을 통한 자아 실현이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국가의 부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생산 주체로 성장하게끔 도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공교육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다. 재밌는 건 이제 개인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은 잘 협응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에서 자아 실현이라는 개인적인 관점과 생산 주체는 뭐 학벌주의나 성공주의로 같이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제 제가 보는 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일종의 점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 세 번째 관점이 사회적 관점이죠. 이게 뭐냐면 무리지어 살아가는 어떤 인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네. 교육은 이제 조화와 어울림, 좀 교양 있는 단어로 하면 사회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회화라는 이 교양 있는 단어의 참 의미는 뭐겠습니까? 눈치 챙겨라예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거 눈치는 어떻게 획득되냐면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면서입니다. 네. 학교와 가정에서는 잘못된 바에 대해서 네가 틀렸을 수 있고 네. 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경험해 나가고 살펴보는 공간이 가정이고 조금 더 확정된 공간이 학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교과의 범위처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숱한 경험에 노출되면서 네. 체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교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게 저는 이 아이들이 심각하게 엇나가지 않는 네.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게 저는 학교 교육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실 부분이 있다면 전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옛말에 어른들이 막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꼰대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일정 부분 맞는 게 싸움도 해보고 갈등도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내가 조율해 나가고 상대와 화해하고 설득해 나가고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을 어떻게 배워나가느냐예요. 근데 네. 지금 요즘 교육의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차단해버리고 있다. 그래서 마치 학교를 무균실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갈등 발생을 원인을 그냥 차단해버리고 그렇죠. 거기에만 집중하면 어디서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배우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네. 거기서 느껴지는 엄청난 박탈감이나 거절감에서 그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면역 기능이 없는 거죠. 원우 씨가 서현역 사고의 범인을 네. 용의자의 어떤 신상을 지난번에 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 역시도 부정당하지 않고 자기 그쵸. 부인 없이 그냥 계속해서 발진하다가 그것이 추락하고 나니까 네. 한없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네. 싶거든요. 저의 생각엔. 이 무균실에서 자란 학습된 친구들이 자기 절제성 없는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맺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폭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에 노출되어 있을 거다. 네. 진보적 교육감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뭐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이상주의적인 네. 부분. 네. 그러니까 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우리 사회에도 이제 서구의 사회주의 사상이 막 들어왔잖아요. 네.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경도됐었고 그들이 볼 때 그 이론은 정말 맞는 것 같았지만 그쵸.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해 보니 네. 이제 결과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교육이 네. 쓴소리를 하는 교육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체벌에 대한 것까지도 네. 지난 한 30-40년 동안에 갑자기 급진적으로 진행됐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그렇지만 거절감을 교육할 것인가, 그쵸. 실패할 수 있음을 알려줄 것인가, 자기의 뜻이 부정될 수 있음을 알려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저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그냥 그대로 지금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무시로 노출되는 일들이 자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맞는 게 뭐 약간의 비약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결과가 저는 넓게 보면 칼부림 사건 같은 거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네, 연결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 틀릴 수 있어. 넌 잘못될 수 있어. 넌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주호민 씨가 그 특수교사분께서 문제가 된 발언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되게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너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싫어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사가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이 부분인데 이제 그게 아동학대냐 아니냐 뭐 요 논란인 거란 말이에요. 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그게 비단 주호민 씨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아동학대로 생각될 이렇게 막 취급될 정도로 뭔가 훈육의 그런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되게 쇼크를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6학년이 담임 선생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여자 담임 선생님한테 네. 야, 이 병신아 뜨거운 밤 보내 그래요. 병신 네네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지금 조세프님이랑 저의 세대가 이제 딱 부모가 돼서 지금 뭐 초등학생 네. 뭐 요 이게 부모가 될 그 수 어간에 있는 있죠. 네. 건데 저희가 다녔을 때랑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저희 세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훈육의 이런 게 지금 실종되어 버린 상태. 인체로 한 20년 정도 흘러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 정반합의 그 합의 논리를 찾아내가는 상황인데 저희 세대가 너무 극단적으로 애들 때리는 세대였다면 지금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선생님들의 그런 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중간 어디쯤을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지금 요게 이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넓게 얘기하면 주호민 씨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호민 씨 아드님이 사회에서 정말 외면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랑 동일해요. 네네네.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 교권을 뭐 어떤 거절감을 주는 거 혹은 뭐 부정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교육을 외면하면 결국은 사회에서 나락으로 치닫는 경우가 제일 많죠. 지탄받고 그쵸. 자기 아이 망치는 건데 지금 눈앞에 내가 이 아이에게 우는 것, 이 아이의 어떤 거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외면해서는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학부형들 책임이 가장 큽니다. 맞아요. 내 아이 이기주의를 진짜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이기적으로 행동이 결국은 안 된다니까요. 롱텀으로 보면. 왜냐하면 모두 다 막 300억씩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중산층이고 서민이신데 사회에 어떻게 잘 편입되는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부모들이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부모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교양을 좀 쌓으셔야 한다. 뭐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 법한 그 진실이 잘 교육되지 않음으로써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산타 할아버지를 아이가 늦게까지 꿈꾸는 건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거, 믿는 거는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로만 교육하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효리 씨가 애기들 보면서 저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라고 얘기하니까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전 요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쿨함과 왜 아무나 되라는 얘기를 하냐는 거야 애한테. 저는 그러니까 그 어디쯤이 저는 정답이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무나 돼. 그러니까 그게 이효리 씨가 나쁜 뜻으로 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그 의미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의미는 알지만 그래도 애는 지금이 그 인생이 처음이고 8살 처음이고 10살 처음인데 걔한테 아무나 되면 되는 건가 봐라고 얘기하는 건 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원우 씨가 이야기하는 건 이효리 씨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지나친 쿨병에 대한
대한 그렇지. 저격인 그거를 거죠. 네. 그거는 부모 넓은 의미에서는 기성세대 욕심이에요. 그냥 내가 그런 기성세대가 되고 싶은 욕심이라고. 그렇지. 저는 그거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인생은 참 저희가 부모도 아닌데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주제도 넘지만 아이의 인생은 또 아이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부모들이 애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또 아이를 양육하는 자기를 주인공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애가 어디 가서 기죽고 이런 거를 자기의 자존심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쵸. 애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욕심도 껴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그 부모로서의 욕심은 네. 우리 세대나 우리 전 세대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지금 학부형들도 있고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되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교육하는 관점에 있어서 막말로 내 새끼 패도 되니까 인간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네네. 내 새끼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네. 그 네가 어떤 뭔데 애를 것도 건드리냐. 훈육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금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그게 과연 좋을 것이냐. 전 이건 깊이 생각해 보면 네. 답은 되게 자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 서현역 사건 때 네. 용의자가 타고 온 차량이 그 부모님의 차였던 것 같은데. 맞아. 어머니 명의의 그 차였어요. 부모님이 우리 집 차가 왜 거기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네. 물론 반드시 그렇게 키우셨기 때문에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나왔다라고 제가 성급하게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우리의 교육이 대체적으로 조화와 어울림을 네. 본질적으로 좀 가르치려면 쓴소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염치와 양심을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서현역 하이브린 사건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나름대로 윤택하게 보낸 한 청년이 부모 명의의 차를 타고 가서 벌인 사건이다. 라는 점이 우리 사회의 어떤 병폐를 지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두 에피소드에 걸쳐서 저희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긴급 진단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저희 딴에는 뭐. 기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했었고요. 짚고 넘어갈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나름대로 힘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볼드체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서 이런 인사 드리는 게 참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네. 아무쪼록 사람 너무 붐비는 곳 가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네. 기웃거리지 마시고 일단 피하시고 맞아요. 개방감이 있는 공간으로 네. 얼른 나오시고 참 이런 이야기까지 당부드리는 게 그렇지만 배달이나 이런 게 오는 것도 네. 놓고 가시게 하면 그때 열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참 이런 거를 주문해야 하는 사회인 게 슬픕니다만 비는 피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 보릿고개 시절에는 뭐 식사하셨어요가 인사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뭐 안전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인사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공포감까지 갖게 됩니다. 부디 안녕하시고 다음 에피소드 때 영화로 만나겠습니다. 영화 얘기로 다시 호흡시절 돌아오겠습니다. 호흡시절